새벽 5시 조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첫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바로 아들 석진이었어요. 벌써 30년이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답니다. 전직 체조 코치였던 영자에게는 새벽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탄력이 느껴졌어요. 벽면 가득 걸린 석진의 사진들이 영자를 맞이했거든요. 어린 시절 첫 복싱 글러브를 끼고 어색해하던 모습부터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한 모습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영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우리 석진이가 정말 멀리 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자는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어젯밤 석진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 경기 준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나가 정말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석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며느리 미나에 대한 고마움도 가득했답니다. 영자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나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영자는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로 가로등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평화로운 새벽 풍경 속에서도 영자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석진의 경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번 경기만 이기면 영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봤어요. 석진이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차고 링 위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자신의 모습까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영자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발신자를 보니 역시 미나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나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석진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영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답니다. 미나야, 너도 벌써 일어났구나. 석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네, 어머니. 석진이는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훈련 나갔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나의 말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고생이 많다. 미나야, 너 덕분에 우리 석진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에이,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석진이가 워낙 열심히 하는 거죠. 미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영자는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미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석진의 매니저 역할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후원사 미팅이 있어요.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가 계셔야 더 든든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영자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니 품위가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석진이 어머니답게 단정하게 입어야지. 후원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 2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자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석진의 성공을 함께 지켜봐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기뻤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미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미나는 일어나서 영자를 맞이했어요. 오늘도 완벽한 모습이었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단정하게 올린 머리까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였어요. 미나야, 고생이 많구나. 곧이어 후원사 대표가 들어왔어요.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답니다. 인상이 후덕해 보여서 영자는 첫 인상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석진 선수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영자도 깍듯이 인사를 받았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 석진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석진 선수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저희도 기꺼이 후원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자는 김 회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석진에 대한 관심도 진짜였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났거든요. 미나는 옆에서 능숙하게 미팅을 이끌어갔어요. 계약서 내용부터 경기 일정, 홍보 방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답니다. 영자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우리 미나가 정말 똑똑하구나. 미팅이 끝나고 나서 김 회장이 말했어요. 석진 선수는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 뵈어서 정말 기뻐요. 영자의 대답에 김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자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미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저런 큰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힘이 났어요. 미나의 답변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영자는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석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처음 복싱 체육관에 데리고 갔던 날 석진이 얼마나 어리둥절해했는지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체조를 그만두고 복싱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 석진이 많이 망설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복싱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석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자는 그때 확신에 차서 대답했답니다. 석진아,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보장할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석진의 아침을 차려주고 훈련장까지 데려다주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날들. 그런 세월이 흘러 이제 석진은 정말로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되었어요. 영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꿈만 같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석진이 보였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었는데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지만 영자에게는 그것조차 소중했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팅은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우리 석진이 복 받은 거야. 석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함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영자는 석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석진과 미나 그리고 영자까지 셋이서 둘러앉은 식탁은 언제나 화기애애했답니다.
내일 훈련 스케줄은 어떻게 되니? 영자가 물어보자 미나가 대답했어요. 오전에는 체력 훈련, 오후에는 스파링 연습이에요. 저도 함께 가서 지켜볼 예정이에요. 그래, 고맙다. 미나 없으면 우리 석진이 어떻게 했을까? 석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미나가 모든 걸 다 챙겨주니까 저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영자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석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미나는 경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 후원사 미팅에서 본 김 회장의 모습, 미나가 보여준 전문성, 그리고 석진의 밝은 웃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말 행복하구나. 영자는 잔을 입에 가져가며 중얼거렸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올라왔거든요. 내일이면 석진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영자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석진이가 꼭 이길 거야. 그런 확신과 함께 영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석진이 링 위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경기 당일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이 바로 석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 날이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면서 영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커피를 내리려고 물을 받는데 손이 자꾸 흔들렸답니다. 진정하자, 조영자. 오늘은 우리 석진이의 날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스물거렸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석진의 모든 경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던 적은 없었답니다. 거실로 나가자 벽에 걸린 석진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들이었거든요. 영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석진아, 오늘 꼭 이기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중얼거렸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진이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석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했답니다. 오히려 영자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거든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 컨디션은 어떠니? 최상이에요.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석진의 대답에 영자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자는 계속 손을 비비적거렸답니다. 미나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별로 없었어요. 미나야, 긴장되니? 영자가 물어보자 미나가 룸미러로 눈을 마주쳤어요. 조금요. 하지만 석진이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미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침착함에 또 한 번 감탄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답니다. 영자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석진이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VIP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경기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가운데 자리 잡은 링이 유독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거든요.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그 공간에서 곧 석진이 싸우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미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기 관련 업무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새삼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시간이 됐어요. 상대 선수가 먼저 등장했는데 덩치가 정말 컸어요. 근육질의 몸매에 험상궂은 표정까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저 선수 정말 크네. 영자가 중얼거리자 미나가 대답했어요. 크기만 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석진이가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미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경기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석진의 차례였어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거든요. 석진이 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석진은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 VIP석을 향해 특별한 손짓을 보냈거든요. 영자를 향한 인사였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첫 라운드에서 석진은 정말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정확한 잽을 날려댔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잘한다, 석진아.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옆에서 미나도 박수를 쳤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도 석진이 주도해 나갔어요. 상대 선수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고 석진은 여전히 활기찼답니다. 영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우리 석진이가 이기겠어. 하지만 네 번째 라운드에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상대 선수가 필사의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석진도 맞서 싸웠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저래? 영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석진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둔해 보였거든요. 뭔가 이상했답니다. 다섯 번째 라운드, 그 순간이 왔어요. 상대 선수의 강력한 어퍼컷이 석진의 턱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석진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안 돼. 영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석진은 균형을 잃고 링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심판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영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석진이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석진은 간신히 무릎을 세웠지만 다시 쓰러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10, KO였어요. 경기는 끝났고 석진은 링 바닥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영자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석진아. 영자가 링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어요.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서 석진을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나가 영자의 팔을 잡아줬지만 그 손길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석진을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현실감을 잃었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으로 가요.
미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미나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석진은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면서 영자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제발 우리 석진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심각한 뇌진탕입니다. 당분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영자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사라진 후 영자와 미나는 적막한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영자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때 미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보험 처리 문제를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뭐라고? 영자는 미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보험 얘기라니요. 석진이가 다시 경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은퇴 보상금이나 장애 보험 같은 것들 미리 준비해 놔야 해요.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냉정했거든요. 마치 남의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답니다. 미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석진이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은 석진이가 깨어나는 게 먼저야. 하지만 준비는 미리 해둬야죠. 미나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서 영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석진을 보러 갔어요.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석진아, 어머니야. 빨리 일어나렴. 하지만 석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병실 한쪽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보험회사나 관련 업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미나의 말을 들으면서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거든요. 밤이 깊어졌어요. 영자는 석진의 침대 옆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석진아, 제발 일어나. 어머니가 여기 있어. 미나는 복도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나가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일단 보험 관련 서류들은 준비해뒀어요. 미나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저도 석진이가 걱정돼요.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고요. 현실적인 준비라니.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답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중요한 출발점이었어요.
석진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영자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었거든요. 잠시 눈을 붙여도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온 신경이 석진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미나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거든요. 난 여기 있을 거야. 석진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미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영자는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나였거든요. 며느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석진의 침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자보다 훨씬 적었답니다. 미나야, 너도 석진이 옆에 좀 더 있어줘. 네, 물론이죠.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미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처리해야 할 일들. 영자는 그 말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미나가 또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어요. 보험회사 사람들과 만나야 해요. 중요한 서류들 준비하는 일이라서요. 그래, 고생이 많다. 영자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석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런 상태인데 벌써부터 그런 일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미나가 나간 후 영자는 홀로 석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석진아, 빨리 일어나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어제도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요. 간병인의 말에 영자는 의아했어요. 밤늦게 전화 통화라니요.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 같았어요. 목소리가 좀 진지하셨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해졌어요. 미나가 밤늦게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미나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단정했거든요. 보험회사 사람들과 만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았답니다. 미팅은 어땠니? 복잡해요. 생각보다 처리할 서류들이 많더라고요. 미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나야, 간병인 아주머니 말로는 어젯밤에 전화를 오래 했다던데? 순간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영자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아, 그냥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요. 그랬구나.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석하지 않은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석진 곁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답니다. 미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미나가 창문 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들렸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하셔야죠.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미나가 돌아서는 순간 영자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응,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전화 통화하고 있었구나. 네, 보험 관련해서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미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미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집에 가서 쉬셔야 해요. 이틀째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괜찮아. 난 여기 있을게. 하지만 어머니 건강도 중요해요. 석진이가 깨어나면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돌볼 수 있잖아요. 미나의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만 잠깐 나가볼게. 네, 그럼 제가 석진이 곁에 있을게요. 영자는 마지못해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미나의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갈아입은 후 영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였죠. 점심 약속도 취소하고 서둘러 왔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려는 순간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미나가 누군가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문제였어요. 석진을 KO 시킨 상대방 선수의 후원사 회장이었답니다. 경기 전날 후원사 미팅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영자는 황당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미나가 상대편 후원사 회장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커피숍 쪽으로 다가가면서 영자는 몸을 숨겼어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됐네요. 상대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획대로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미나의 대답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큰 문제 없이 끝났다니요. 석진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무슨 소리예요? 약속한 금액은 내일까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좀 예민해져서요. 미나가 영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조심하죠. 일단 한동안은 연락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이 일어나려는 기세를 보이자 영자는 재빨리 로비 한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거든요. 미나가 상대편 후원사 회장과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동안 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고? 약속한 금액?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이미 석진 곁에 앉아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 놓여서. 영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거든요. 석진이 상태는 어때? 변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네요. 미나의 대답을 들으면서 영자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석진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영자는 미나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대화하는 방식, 심지어 석진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어머니, 내일은 정말 집에서 쉬세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을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지쳐 보이세요. 미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미나는 또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자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갔답니다. 네, 내일 마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병원에 계셔서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니요.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나가 돌아오는 길에 영자와 또 마주쳤어요. 어머니, 또 깨어나셨네요. 응, 석진이 상태가 궁금해서. 변화 없어요.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미나의 표정에서 영자는 이상한 만족감 같은 걸 느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추측들이 뒤엉켰답니다. 새벽이 되자 영자는 확신했어요. 미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석진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미나가 그럴 리가. 하지만 어제 본 장면들은 분명했어요. 상대편 후원사 회장과의 은밀한 만남, 이상한 전화 통화들, 그리고 석진보다는 보험금에 더 신경 쓰는 모습. 영자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뭔가 계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영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석진을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영자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답니다. 석진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자는 이제 미나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부터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도 미나는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려는 참이었거든요. 어디 가는 거니? 보험회사 추가 미팅이 있어요.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미나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미나가 나간 후 영자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미나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상황이 달랐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 경기 계약서들, 그리고 몇 개의 봉투들이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영자의 시선을 끈 건 은행 통장이었어요. 미나 명의의 통장인데 최근 입출금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이게 뭐지? 석진이 쓰러진 다음 날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금액을 본 순간 영자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들어온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입금자 명칭에 승부스포츠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이름이 낯익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승부스포츠, 승부스포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석진을 KO시킨 상대 선수의 후원사였거든요. 커피숍에서 미나와 만났던 바로 그 회장의 회사였답니다. 설마. 영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영자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석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의료진들의 말에 더욱 집중했답니다. 간호사님, 우리 석진이 회복 속도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더디네요. 뇌파 검사 결과도 큰 변화가 없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영자는 의문이 들었어요. 의사들이 처음 했던 말과는 다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회복이 늦는 건가요? 글쎄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선생님, 우리 석진이 상태가 어떤가요? 예상보다 회복이 더딘 편이에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칠 안에 의식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며느님께서 약물 치료를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약물 치료를? 네, 의식 회복을 돕는 약물 말이에요.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좀 더 천천히 치료하자고 하셨거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나가 석진의 회복을 늦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빨리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나가 의도적으로 석진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인데 치료 방침을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며느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 주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미나의 조작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나가 병원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답니다. 어머니, 석진이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 무슨 내용이에요? 영자는 미나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약물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어. 순간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영자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걱정되는데요. 부작용보다는 빨리 깨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신중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미나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더욱 확신했답니다. 미나야, 너 혹시 석진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나는 놀란 듯 반문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니면 왜 회복 치료를 반대하는 거니? 저도 석진이가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요.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영자는 이제 미나와의 심리전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미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다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미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답니다.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빠르게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거든요. 통화 기록을 보니 예상대로였어요. 승부 스포츠 관련 번호들과 자주 통화했던 흔적이 있었답니다. 특히 석진이 쓰러진 당일부터 그 빈도가 더 높아졌어요. 메시지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 중, 의식 회복 최대한 늦출 예정, 보험금 처리 완료되면 연락드림, 시어머니 의심하기 시작함, 조심해야 할 듯.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미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답니다. 아, 미나야. 돌아왔구나. 뭐하고 계셨어요? 미나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그냥 석진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셨군요. 미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확인한 게 있나 싶어서 화면을 봤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미나를 미행했어요. 보험회사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나가 탄 택시를 따라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보험회사가 아니었어요.
고급 호텔의 커피숍이었답니다. 그곳에서 미나는 또다시 승부 스포츠 회장과 만났어요. 영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둘의 대화에 집중했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식 회복은 최대한 늦추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험금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해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속도를 좀 더 내는 게 좋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자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정말 계획적으로 석진을 해친 거였답니다. 재활치료 일정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게 하려고요. 훌륭합니다. 예정대로 마무리하죠.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자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은행 통장의 입금 내역, 메시지 내용,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까지. 증거가 좀 더 확실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경찰의 말에 영자는 답답했지만 이해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둬야 할 때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혹시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나의 질문에 영자는 의외였어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그냥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미나의 표정에서는 걱정보다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영자는 직접적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승부 스포츠에서 돈 받은 거, 나 다 알고 있어. 순간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만해. 다 알고 있다고. 석진이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승부 스포츠 회장과 만나는 걸 본 때부터. 그렇군요. 미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너 정말 그런 일을 했구나. 네, 그랬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미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영자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니? 돈이에요. 간단해요. 석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사랑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미나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거 알고 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단순한 추측으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미나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증거는 내가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요? 그건 두고 봐. 영자와 미나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영자와 미나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속이려 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거든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을 그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영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석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미나의 협박에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물러설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미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거든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몰래 대화를 녹음할 준비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또다시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늦어도 너무 늦어도 기다리지 마세요. 알겠어.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나간 후 영자는 승부 스포츠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석진 선수 어머니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그쪽과 무슨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자한테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미나 씨가 그쪽과 무슨 거래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그 대답 자체가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영자는 확신했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러 오면 그때 말하시겠네요. 잠깐요. 그럴 필요까지는. 상대방이 당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우리 석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말하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나 씨가 정보를 제공해 준 것 뿐이에요. 무슨 정보요? 석진 선수의 컨디션 정보라든지 훈련 상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나가 석진의 모든 정보를 상대편에 넘겨줬던 거였답니다.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얘기군요. 그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에 미나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답니다. 미나야, 힘든 일 있었니? 별일 아니에요. 미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승부 스포츠에서 전화 왔더라. 영자의 말에 미나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에 대한 얘기 들었어. 석진이 정보를 넘겨줬다면서?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전화했군요. 그래 했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네요. 미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 된 것 같았답니다. 미나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우리 석진이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차가운 대답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구나. 맞아요. 석진이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성공한 복싱 선수의 아내라는 타이틀과 그에 따른 이익들 말이에요. 미나는 이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석진이가 계속 이기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는 질 줄 알았거든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대편과 짜고 친 거구나. 네, 맞아요. 경기 정보도 넘겨주고 석진이 컨디션도 일부러 나쁘게 만들었어요.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악독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약도 바꿔치기 했다면서? 네, 컨디션 관리용 약을 다른 걸로 바꿔뒀어요. 몸이 둔해지도록요. 미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영자는 녹음하고 있다는 걸 잊을 뻔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석진이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고, 물론이죠.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거든요. 뭐지? 영자와 미나가 동시에 일어섰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석진이, 영자는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미나도 뒤따라왔지만 표정이 어두웠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응급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물어보자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뇌파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의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영자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답니다.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의식을 찾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석진이 깨어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미나는 옆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 거니?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미나가 나가려는 순간 영자는 직감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미나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곧 돌아올게요. 미나는 영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영자는 불안해졌거든요. 혼자 남은 영자는 석진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석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석진아, 석진아, 어머니야. 영자가 부르자 석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간호사님, 영자가 소리쳤지만 모두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석진이 천천히 눈을 뜬 거였답니다. 어머니, 석진아, 정말 깨어났구나. 영자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응, 너 경기에서 다쳤었어. 그런데 괜찮아졌어. 석진은 천천히 상황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경기. 그래, 경기 중에 맞았는데. 그런데 어머니. 왜? 저 미나가 하는 말 들었어요. 뭐라고?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석진이 의식이 있었다는 건가요? 의식은 없었는데 귀는 들렸어요. 미나가 전화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거 다 들었어요. 석진의 말에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니? 네, 미나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도, 돈을 받았다는 것도, 제 회복을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미나가 들어왔거든요.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왔답니다. 깨어났네요. 미나는 놀란 것 같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누구들이에요? 영자가 물어보자 미나가 차갑게 웃었어요. 제 동료들이에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요. 무슨 정리? 그때 석진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미나, 너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석진아, 깨어났네. 반가워. 미나의 목소리에는 전혀 반가움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지. 미나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석진아,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미나가 손짓을 하자 2 남자가 다가왔어요. 영자는 위험을 느꼈거든요. 뭐 하려는 거야? 조용히 사라져주면 고맙겠어.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 그 순간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했던 것을 재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미나야, 너 목소리 한번 들어봐. 휴대폰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모든 죄를 자백하는 내용들이었답니다. 이미 경찰에 보내놨어. 곧 여기 올 거야. 미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설마. 그때 정말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가 미리 신고해뒀던 거였답니다. 체포하십시오.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미나와 함께 온 남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석진 선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영자는 녹음 파일과 은행 통장 사본들을 경찰에게 건네줬어요. 미나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미나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미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또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영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끌려간 후 병실에는 영자와 석진만 남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석진아. 어머니가 못난 거야. 미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속았는걸요. 석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영자는 석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석진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미나의 방해가 없어지자 회복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법정에서 미나는 사기와 상해교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승부 스포츠 관계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답니다. 석진은 다시 링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이기겠어요. 그래, 석진아. 어머니가 믿는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링 위의 배신은 끝났지만 진짜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모정의 힘이 결국 모든 걸 이겨낸 거였답니다.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속에서 꼭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